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오늘은 키커바이크 구매자분을 위해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자전거를 타본 적은 없고 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제가 혼자 타봤지 같이 나가서 타보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그냥 제가 타는 거는 해봤죠.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타거나 사이클을 한 적은 없고 제 남편이 이제 그 키커바이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집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 임신에 있어서 못 탔었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한번 타보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한 5년 안에 철인 3종 경기 나가보는 게 네, 목표여서 한번 준비해보려고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다는 맨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레이싱을 기반으로 목적이잖아요. 그럼 레이싱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시되 처음부터 힘들게 100m 달리기처럼 막 전력 질주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100m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걷기 아닐까요? 그쵸. 네. 그래서 걷기를 안정적으로 걷기를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뛰기까지 가는데 걷기에서 조금 빠른 걷기에서 좀 느린 뛰기에서 조금 더 멀리 뛰기에서 조금 더 빨라지기라는 과정을 쭉 가는데 이것이 걷기하고 달리기하고 이게 어려운 게 메커니즘이 달라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듬이든 박자, 타이밍 이런 것들이 조금 틀려서 그런 거라서 예를 들어서 걷기는 두 발 중에 한 발은 계속 땅에 닿아 있죠. 근데 뛰기는 두 발 중에 한 발은 땅에 닿다가 동시에 또 땅에서 떨어졌다가 또 한 발이 닿고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요 과정으로 인해서 로봇도 걷기가 매우 힘들었다가 그 다음 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25년 전에 그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 있어요. 귀엽게 생긴. 요 놈이 이족 보행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대박이 났었는데 지금 그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대요. 박물관에 그 아시모 로봇은 있고 대신에 지금은 이제 네 발로 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도 이제 뛰는 로봇가 생겼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를 처음부터 배우시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걷기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럼 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세가 필요하겠죠. 할머니처럼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꼬부랑 할머니처럼 걷는 그 자세를 상상해 보시면 그 자세하고 비슷하게 자전거를 타세요. 자전거 이렇게 엎드려 있고 숙여져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선입관. 그래서 좀 엎드려 타야 된다. 그리고 좀 숙여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편한 자세를 오래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서 30분, 1시간쯤 지나면 이제 핸들에 기대게 되고. 핸들에 기대면 핸들 쪽으로 체중이 몰리고. 그리고 체중이 몰린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니까 핸들 쪽에 머리 어깨 무게만큼이 눌려져 있으면 앞으로 약간의 앞브레이크만 잡혀도 아니면 앞바퀴가 살짝만 장애물에 걸려도 전복돼요. 또 하나는 앞바퀴 쪽에 체중이 실린 것은 우리 엎드려져 있고 숙여져 있을 때 핸들 쪽에 체중이 실린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뒷바퀴 쪽은 가볍겠죠. 그러면 전복이라는 상황이 앞바퀴가 갑자기 멈춰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뒷바퀴가 들려서 생기는 것도 있죠. 자세가 그걸 만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뒷바퀴가 들어 올려져서 또 다른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뒷바퀴가 가벼워지면서 옆으로 쓰러지거나 하는 사고가 또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세 설정을 잘못하면 그럼 나중에 달리기 할 때 계속 넘어지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 꼬부랑 할머니처럼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하신 목표 철인 3종 경기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 경기할 때 그 꼬부랑 할머니들과 같은 엎드려서 숙여져 있는 자세를 갖추시죠. 아, 이미 그게 익숙해지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높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실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오래 타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흥미가 안 생기죠. 풀코스라면 180km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 그래서 철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80km는 이제 밥만 주면 물 먹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맨 처음에 자세를 잡을 때서부터 꼬부랑 할머니나 아니면은 레이싱 자세처럼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기반은 레이싱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 몸의 자세는 중력 방향으로 편하게 세팅되어 있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그 자세 자체가 편하고 이 자세 자체가 조금 쉬우면 그러면 안정되거든요. 안정된다라고 하면 중력 방향으로. 근데 아까 자세가 핸들 쪽으로 쏠렸다 라고 하면은 앞쪽으로 숙여진 자세겠죠. 그로 인해서 앞바퀴의 과접지, 뒷바퀴의 접지력 부족으로 전복이든 전도 사고도 나고, 머리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불편함도 생기고, 네, 퍼포먼스도 나빠지고, 이러한 과정들의 무한 반복이 생겨서 맨 처음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편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일단 몸이 편해서 오래 타실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저기 아픈 곳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밸런스가 좋아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지 않았으니까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좋아지죠. 그러면 좋아진 밸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미끄러지고, 목욕탕이나 이런 얼음판에서 동작들이 매우 좀 불편하고 불안하죠. 요것이 발이 안정되지 못해서, 움직임이 안정되지 못해서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세로 밸런스가 잡히고, 밸런스로 인해서 안정된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철인 3종을 위해서 빠르게 멀리 갈 수 있는 이러한 퍼포먼스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값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어디에 앉고, 안장은 어느 정도 높이에, 핸들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낮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보는 과정을 이제 피팅이라고 해요. 내 몸에 자전거를 맞추는 과정. 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싹 가기 위해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컨트롤 영역에서의 피팅이 좋아야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퍼포먼스가 좋으려면 이 움직임이 안정돼야 되고, 안정된 그 움직임을 위해서는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밸런스가 좋으려면 좋은 자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요 순서를 잘못하면 꼬랑지가 강아지를 흔드는 케이스가 돼요. 아무리 피팅을 잘 한다고 해도 특정 목적에 맞는 경우에는 그 피팅이 올바른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피팅 값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파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가 좋은 상태에서 다시 거슬러 내려가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퍼포먼스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값으로 피팅을 한다면, 그러면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아프지 않고 편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있게 되는 요 과정이라서, 그래서 맨 처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난 여행 다니고 싶어 그러면 레이싱 버전보다는 좀 더 투어링 버전이 훨씬 편하겠죠. 그분들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편하게 오래 가는 것을 이제 원하는데, 지금 이제 추구하신 방향이 굉장히
쉽지 않은 레이싱을 기반으로 하되 네. 편하게도 타야 되고. 네네. 근데 다행인 것은 편한 자세는 강하고 빨라져요. 네. 남들보다 훨씬 더. 남들은 100m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42.195를 편하게 좀 가요. 편하게 그리고 느리지 않게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접근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 그러면 자전거에 앉아 있고 핸들이 있고 페달이 있어요. 요 세 군데에 체중이 실려요. 엉덩이 아픈 이유는 이제 조금만 안장 위에 앉아 있어서 내 체중이 안장에 다 실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핸들에 머리 어깨 무게만큼이 실려 있으면 또 손바닥 아파가지고. 근데 발바닥 아픈 거는 많이 못 느끼셨나요? 네, 발바닥 아프고. 열심히 안 탔거나 많이 안 탔거나 세게 안 탔거나. 근데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발바닥도 아파요. 그것은 발바닥으로 꽉 눌러서 발바닥에 이제 아줍니다. 딱딱한 우리 신발, 네. 그 다음에 딱딱한 페달 위에 체중을 딱 싣고 있으면 당연히 발바닥에서 저려오고 아프거든요. 이제 그것이 체중 이동인데 체중 이동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그 퍼포먼스 중에서 우리가 파워, 힘을 낼 때는 근력을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페달을 밟기 위해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근육이 펴졌다 구부러졌다 하는 이런 동작으로 페달을 돌렸다고 하면 그것은 1차원적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을 통해서 걷기하고 똑같아요. 걷기에서 체중 이동될 때 오른발 왼쪽으로 왼발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면 천천히 걸어 다닐 땐 안정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죠. 대신에 힘도 덜 쓰고. 그런데 오래 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발 골반 위에 체중이 실리면 왼발 골반 위에 체중이 실리면 근데 그 자세가 약간만 비틀어져도 힘들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페달에 내 체중을 실을 수 있을 텐데 페달에 체중을 실으려면 안장에 있던 체중이 남아있으면 페달에는 다리 무게만큼 밖에 안 실리겠죠. 근데 안장에서 살짝 일어나면 페달로 가고. 안장에 있던 체중이 페달로 그대로 옮겨오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달리기 할 때 다리를 써야 되겠죠. 페달링 할 때는 다리를 덜 쓰고 다리를 덜 써서 부족한 파워만큼은 우리 체중 이동으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철인3종 할 때 자전거를 빠르게 잘 타는 것도 있지만 힘을 덜 쓰고 에너지를 많이 남겨둔 상태로 자전거를 타야 나중에 뛸 수가 있잖아요. 요 과정까지도 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타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나의 힘, 그러니까 내 근육이 가지고 있는 내력만 가지고 페달을 하면 그만큼 불리하겠죠. 그래서 외력, 외부에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들을 활용하는 건데 뭐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회전, 역회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관성, 가속도 이런 것도 쓰지만 가장 큰 힘은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체중이 자꾸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다음 보스,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그 힘이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들어보셨죠? 그 위치 에너지, 머리 어깨만큼의 무게가 위치를 가졌을 때 갖는 그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요 과정이 이제 좀 복잡하지만 체중 이동을 통한 페달링. 그로 인해서 내 근력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힘만 쓴다. 요런 과정까지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그 무브먼트는 걷기, 뛰기 그리고 페달 돌리기가 같은 선상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왔었던 그 익숙한 동작
걷기 뛰기처럼 그 익숙한 동작을 자전거 위에서 구사할 수 있다 없다로 네,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다 함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요게 조금 남들하고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네. 근데 오늘 일단 철인 3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 주어진 요 시간 동안 좀 오만 얘기만 할 수도 있었을 거라서. 네. 네. 근데 지금 똑같은 남들처럼 2시간, 3시간짜리를 했다고 해도 나중에 철인 3종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